반갑습니다. 여러분 인생교육 기록자 PB런덕입니다. 자, 오늘은 PT 면접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PPT를 먼저 구성해서 제출한 뒤 바로 현장에서 PT를 하는 그 세 번째 유형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실제 저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배경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에 제가 실제로 했던 PT 면접 중 하나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의 기억을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넥타이도 6년 전 그때 그 넥타이 그대로 메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날씨가 덥잖아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반바지를 입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참 이런 게 좋아요. 자, 어쨌든 H모 건설사의 인사팀에 지원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PT의 구조는 어쨌든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네 가지는 첫 번째, 이 PT 주제가 왜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예측 가능한 가설들에 대한 가설 검증의 시간이 있겠죠. 그리고 수많은 가설들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고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안 하나를 꼽아서 중점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에 대한 근거를 말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PPT를 준비하게 되면 굉장히 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PT를 몇 번이나 경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특히나 면접관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앞에서 자유롭게 나의 주장을 펼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몇 가지만 좀 주의를 하시면 돼요. 첫 번째로 제가 소소하게 드릴 수 있는 팁은, 제스처는 여러분 굉장히 그냥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경직된 자세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을 가볍게 움직이시면서 다음에 할 말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주장이 나오는 순간 면접관을 바라보시면 되는데, 이 레이저 포인트를 공손하게 한다고 해서 이 뒤로 이렇게 숨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주장을 할 때만큼은요, 레이저 포인터를 공격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나는 이 슬라이드에서 반드시 하고 싶은 주장이 있기 때문에 다음 장을 넘길 마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그럴싸한 팁이죠. 자, 두 번째로 PT를 다음 슬라이드로 넘길 때 여러분들이 가장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하는 그 행위가 뭐냐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넘기시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중간에 마가 뜨잖아요. 그냥 딸깍 저 PPT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했다는 인상을 받기 쉽습니다. 이야기의 중간중간에 맥이 끊기지 않도록 최대한 자연스럽게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절대 화면을 주시하시면서 이렇게 넘기시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넘기는 듯 안 넘기는 듯, 어떻게 넘겼지? 자연스럽게 넘기기 위한 방법은 이 레이저 포인터를 슬라이드를 넘기는 순간만큼은 가려주시는 겁니다. 몸은 자연스럽게 움직이셔도 좋다. 하지만 결정적인 주장이 나오는 순간만큼은 면접관을 바라보시는데, 한 명만 계속해서 쳐다보면 쟤는 왜 날 아까부터 야리고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관 분들을 골고루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세 가지 방향을 봐요. 여러분들 성향에 따라 조금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실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면, 딱 3등분을 해서 정면을 보고 왼쪽 방향을 보고 오른쪽 방향을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최대한 면접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 주시는 게 좋습니다만, 눈을 마주치면 왠지 다음 내용을 까먹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마를 쳐다보시거나 인중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PT 스킬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받은 주제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주제를 들으시면 조금은 황당하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H모 건설사 인사팀에 지원했던 지원자에게 주어졌던 자율 형식의 PT 주제는 바로 동물원 사자와 아프리카 사자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시작하죠. H모 건설사 인사팀에 지원한 비비런덕입니다. 지금부터 저한테 주어진 동물원의 사자와 아프리카 사자를 비교하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코 좋은 스타트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 저에게 주어졌던 이 PT 면접의 주제는 저를 충분히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 이틀간 단 한 장의 슬라이드도 작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을 거듭한 끝에 하나의 힌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가? 믿고 싶은 것을 보고 있는 것인가? 저는 이 물음으로부터 접근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했던 여러 가지 관점과 저 스스로에 대한 반성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H모 건설사 인사팀에 지원한 비빌 언덕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저는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제 주변 동료 10명을 대상으로 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얻어낸 키워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백수의 왕이며 맹수이며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선 야수.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나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공격적인 동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구글에서 제가 사자라는 키워드를 검색해 봤을 때 나오는 결과의 약 60% 이상을 차지했던 부분, 바로 용맹하고 위험 있는 지배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자라 하더라도 동물원에 있는 사자와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는 그 환경적인 울타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가 저한테 주어졌던 배경 중에 하나는 동물원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한 맹수의 본성을 얼마나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아프리카라고 하는 이 자유로운 환경이 그들의 본성을 얼마나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동물원의 사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키워드 몇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감각기관은 퇴화될 것이며 야생성을 상실한 지 이미 오래일 것이다. 그리고 본인의 한계를 인정한 나약한 생물체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예상할 수 있는 동물원 사자의 특징입니다. 그에 반해 아프리카 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계속적인 훈련과 감각기관을 발달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 강한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맹수 본연의 야생성을 그대로 유지한 용맹한 동물이다 라는 것이 바로 아프리카 사자를 대변할 수 있는 키워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물원 사자 같은 경우는 제때 제공되는 먹이가 있고 자신을 케어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정기적 검진과 치료를 꾸준히 받을 것이며 안정적인 잠자리를 제공받게 되죠. 반면 아프리카 사자는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시간들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겠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중간 결과는 결국 동물원의 사자와 아프리카 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구속과 자유의 대립일 것이다. 더 나아가 2년간의 대립으로까지 발전시킨다면 저는 아마도 사회주의냐 혹은 자본주의냐, 그 중에서 어떤 노선이 더 우월한가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닌가도 생각해봤습니다. 어쩌면 제가 정답을 찾아낸 것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른 주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그냥 지나치기 쉬운 것 중 하나, 그것은 바로 동물원 사자이거나 아프리카 사자이거나 변하지 않는 본질, 그것은 바로 그들은 같은 사자라는 특성인 것이죠. 저는 그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해봤습니다. 동물원에 있다고 해서 사자가 토끼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사자가 되는 건 역시 아니죠. 똑같은 사자라는 본질을 두고 봤을 때 동물원 혹은 아프리카의 개념으로 가두어두는 사회적 관점, 그것은 과연 누가 만든 울타리일까요? 저는 이것을 편견이라는 말로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물원을 과연 세상이라는 개념으로 부를 수 있을 것이냐? 그에 대한 반문을 이렇게 던져주고 싶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프리카에도 동물원이 있습니다. 약 11,000제곱킬로미터에 이르는 초베 국립공원은 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국립공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동물원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관광을 즐기고 물론 사파리 투어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될까요? 우리는 아프리카에 대한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아프리카는 우리의 아프리카인가? 아니면 아프리카 본질 그 자체인가? 저는 이것이 이번 PT에서 제가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이고 제가 찾아낸 유일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야 하는 것은 바로 편견이라는 것. 마치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맞서고 있는 상황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한꺼풀을 더 헤집고 들어가면 결국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세워놨던 우리만의 잣대, 즉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작성하며 저는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일인 인사팀에서 일하게 될 제가 지금껏 그 사람의 관계와 배경을 가지고 제 마음속으로 옹졸한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인사팀 직원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야말로 이 편견을 없애고 그야말로 그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열린 시각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PT 주제에서 내린 최종 결론은 동물원의 사자와 아프리카의 사자는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애초부터 이 둘은 비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개념이었다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덥네요. 6년 만에 하려니까 조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제 PT 면접이 끝나고 나서 면접관들의 그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똑같이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T 면접에서 합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합격했으니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겠죠. 그것도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전해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진짜 넥타이 매고 겨울 정장까지 준비하느라 고생한 저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참 나이 먹고 애쓴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결국 제가 바라는 것은 구독과 좋아요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당신 구독을 들을 생각은 없는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며 여러분 늘 화이팅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 수 있다잉?